너나 잘하세요. 자, 부산의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미숙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예. 제가 감기 중이라. 아이고, 저런. 네. 그 부산국제영화제 오늘 얘기를 좀 해본다고 들었습니다. 네. 내일이 이제 폐막 오늘인가요? 예, 오늘이죠. 오늘. 예, 예. 오늘이 폐막식이니까. 예. 아,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그죠? 예. 예, 순항을 했고. 사실 올해 뭐 초에 보면 이제 여러 내용이 있었고 예. 뭐 혁신이도 구성이 됐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혁신이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네. 그 뭐 혁신에 대한 내용 이후에 뭐 좀 저희가 좀 덜 다뤘던 것 같아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요? 예, 혁신위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간담회 전까지 8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이 진행된 거죠. 네네. 그리고 네네. 7월 말부터 회의가 시작됐고요. 12월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혁신위에 처음에는 이제 9개의 과제가 제시되었는데 혁신위에서는 이 중에 4개의 과제만 집중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내부 4개만 좀 집중을 해서 영화제가 개최되던 기간이었던 10월 5일 영화인과 부산 시민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참석하셨던 부산 지역 시민사회에 활동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영화인은 아닙니다만은 네네. 간담회 대부분이 혁신이가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발표였다고 하거든요. 네. 사실 좀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가셨는데 네네. 주로 발표를 했고 또 시간도 되게 좀 빨리 끝내려 제약을 하려는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시간을 요청하면서 뒷부분에 가서야 약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주로 영화인들이 참석해서 발언을 했고요. 네. 또 이제 그 영화인들 중에 혁신이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 네. 짧은 기간에 혁신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좀 옹호 발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혁신위원도 아니고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혁신이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좀 우려스러운 지점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먼저 혁신이가 혁신안을 마련하려면 뭐 혁신안 그러니까 개선안을 마련하려면 문제점을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데 부산 국제영화제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혁신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혁신위원회 과제였던 영화제 운영의 업무 체계 현황 분석과 실태 점검을 통한 조직 진단과 행정 시스템 개편, 재규정 개정 검토 및 개선안 마련이 있었는데 논의에서 좀 제외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선임 그리고 집행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을 촉발하게 했던 내부 문제에 대한 문제 파악 그리고 언론에서 지속해 그리고 부산 지역 서울 지역 일부 영화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사장의 소통 미흡 전행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과 이 진단위에서 이를 해결하고 다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은 매우 이제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주 1회 회의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외부의 혁신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내부의 문제를 들여다보라고 한 것이죠. 네. 현재는 정관 개정과 임원 추천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임원 추천인에 대한 논의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10월 5일 당시 간담회에서도 빨리 이사장을 뽑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자칫 혁신위가 이사장을 뽑기 위한 조직으로 전략하면 안 되겠죠. 그럼 만약에 좀 그렇게 된다면 논란 당시에 영화인들 내부의 알력이나 자리 싸움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거든요. 또 네네. 그런 부분으로 기결되고 비판받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그 특정 언론에서 한 달 이상 부산국제영화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한 70회 이상의 기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새로운 이사장, 새로운 집행위원장 선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바뀐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실 혁신위는 필요 없는 거죠. 애초부터 이사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집행위원장에 준다면 일부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이사장의 전행에서 그 이사장이 전행해서 그 권한을 집행위원장한테 주면 또 집행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되는 때에 따라서 또 전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전행의 주체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전락해서는 안 되고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문제라면
영화제나 문화예술의 특성상 권한 집중이 필요한지 아닌지부터 좀 논의를 해야 네. 되고요. 보통 이제 문화예술 행사는 좀 이렇게 좀 과감하면서 리더십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필요하다면 뭐 필요 있는지 필요 안 한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집중된 권한에 대해서 견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물론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 있고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부산국제영화제 30년을 앞둔 시기에 부산영화제가 어쨌든 되게 내홍과 외부에서 많이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특정인의 운영위원장 사퇴 이사장 교체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만이라도 부산국제영화제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좋은 혁신안이 있을지 좀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맞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고 해야 예. 되는데 지금 이제 간담회 상황을 쭉 들어보면 정관 개정이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혁신이가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근데 정관 예. 개정은 또 다른 이사장 아니면 또 부산시에 입김해서 언제든지 수정 변경될 수 있는 저는 이제 거예요. 이 문제가 네. 다 영화계에 계시는 분들이고 네. 또 이때까지 몰랐던 분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특정인이 이제 거론이 돼야 되고 예. 그렇게 됐을 때 또 내용이 생기지 않을까? 예. 이런 조심스러움 뭐 이런 것들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기양에 이사장까지 사퇴를 했고 네. 그다음에 한 달 반 정도 부산에서 다른 기사나 다른 이슈 다른 이게 뭐 없을 사건은 정도로 없는 것처럼 언론이 했었지 않습니까? 했다면. 그러면 네. 그 언론도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뭐가 문제였고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파악한 게 있다면 이야기해야 되고 혁신이도 그 정도였다면 그 정도 때문에 혁신이가 구성되었다면 조금 힘들지만 만약에 힘들지만 그걸 밝혀내죠. 근데 그걸 밝혀내지 않고 간다면 그 문제를 다시 묵히고 그냥 네. 그 묵힌 속에서 또 새로운 싹을 틔우겠다는데 그럼 그런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지 않는다는 네, 보장이 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름을 혁신이로 하면 안 되는 거지. 맞습니다. 뭐 예. 임시 처방위원회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부산국제영화제 혁신을 위한 방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저는 내부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네. 조직과 운영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시작할 때 태도와 시스템으로 지금처럼 성장한 영화제를 치르기엔 한계가 있다고 네. 보여지거든요. 초기에는 물론 제가 관여는 안 했지만 영화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내외부의 선한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네네. 부산시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영화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1심 단결에서 좀 치러냈지만 조직과 예산이 지금 엄청 커졌어요. 그 한 네. 120억 정도의 예산을 네,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업무 체계와 규정에 대한 개선과 관리 시스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 조직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지 거기에 운영되고 거기에다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돼야지 부산시도 예산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고 부산 시민도 물론 지금 국제영화제를 되게 자랑스러워하지만 더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제에 대한 좀 일부 그러니까 이제 언더 영화인들이 생각하는 건 조직이 되게 폐쇄적이고 관료화되어 있고 경직화되어 있고 사유화되어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논란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좀 개방적으로 조직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세대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은 약간 이제 좀 정체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직이 전체를 개방해라는 거 일부 이제 개방적으로 된다면 다양한 시도가 있을 수 있고 그 시도 속에서 또 새로운 영화제로 좀 이제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영향력입니다. 관의 영향력. 약간 지금 개선되었죠. 다이빙벨 사태 네. 이후로. 사실 저도 이제 다이빙벨 사태 이후로 좀 영화제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많은 부산시 예산이 들어가니 부산시가 국제영화제의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들여보고 문제가 있으면 관리를 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측에서도 많은 돈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있어서 이번 혁신위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이야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의 간섭 지금 혁신위에도 부산시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맞는지도 좀 의문이거든요. 근데 부산시에서 그만큼 이제 네. 세금을 쓰는데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다이빙벨 사태 이후에 네네. 그러니까 뭐 그 전임 시장도 그렇고 이번 시장도 그렇고 거의 뭐 8.1의 원칙 해가지고 네네.
그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는 일체 코멘트를 거의 안 하고 있다고. 일체 코멘트는 외부로는 안 보이지만 예산이나 다른 것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예. 할 수 있는 그래서 거잖아요. 여전히 입김과 네. 영향력이 아, 저는 그게 입김과. 크다고 네. 판단하고 있고,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8개 원칙을 할 것인가 여전히 논의가 되어야 되고, 혁신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뤄야 돼. 혁신은 그렇지 않은 듯하고요. 예를 들면 지금은 뭐 안 하는 걸로 바뀌었지만 영화의 전당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쓰는 사무실이 있었어요. 네네. 그 사무실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영화제 종사자들 어디로 가야 되는, 외부에 임대를 얻어서 나가서 일을 해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거든요. 물론 그때 뭐 시민사회에서 그리고 저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일단 그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영화의 전당과 부산국제영화제가 아무런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받는 입장이니까. 그거는 예산을 받고 예. 여전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와 관계되는 건데, 국제영화제 120원이니까 이거 정말 많이 받네. 그럼 다른 문화예술인들은 일정 부분 그것 때문에 소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그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매해 예산은 120억 원 네. 얘기는 하는데 이걸 어디서 구해오느냐? 예, 이거는 매번 좀 달라요. 뭐 국가나 네. 아니면 부산시에 사실은 아까처럼 눈치도 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그 예산의 지원과 그리고 자체적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안에 대한 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는 사실은 아시아 영화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꼭 참여하고 싶은, 아시안이 보고 싶은 영화제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이 필요한데, 초창기에 이제 그렇게 해서 쭉 나가다가 지금은 영화인들 말에 의하면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상쇄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영화를 배급하는 공급자의 입장, 아니면 큰 영화제를 개최하는 갑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그리고 유명한 영화인들 몇 명 참석해서 영화제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영화를 만드는 영화인들이 자신의 영화를 출품하고 싶고, 그리고 한국의 어느 지역 어느 축제가 아닌 부산국제영화제로 아시아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근데 그러기 위한 장치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영화학교,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부상,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이빙배 사태, 코로나19, 그다음에 예산 문제로 제대로 활용을 못했거든요. 이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리고 영화제 초기 영화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이런 영화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훨씬 더 부산 시민이 함께하는, 부산 시민이 포함된 영화제가 좀 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영화제로 좀 탈바꿈하는 게 커뮤니티 비프, 아니면 동네방네 비프라고 해서 동네로 찾아가거나 네, 지역에 네. 있는 작은 영화제를 틀어주는 이런 네, 행사를 네. 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그냥 영화제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좀 고민하고 논의하는 이런 다양한 시도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제일 아쉽습니다. 저도 1회 영화제를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1회 영화제에 갔을 때 저는 이제 충무동에서, 사실 남포동에서 봤는데, 그때는 좀 부산의 정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영화의 전당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영화제 조직이 측에서는. 근데 영화제 기간 부산다운 부산스러움 이전보다는 좀 덜하다는 느낌입니다. 뭐 장소만의 문제는 아닌데 부산의 정치를 느낄 수 있도록 좀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한 예로 이제 동네방네 비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으로 찾아가는 게 있죠. 네. 근데 바다를 끼고 보는 영화, 남포동 원도심에서 영화를 보고 놓으면 짠맛을 느끼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던 옛 영화제가 지금 약간 그리운데,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좀 더 부산다움을 좀 더 표현하는 그런, 담을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예. 돼야지 국제적인 더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지인 중에 뉴스 아니면 네. 진짜 부산국제영화인지 모르겠다라는 영화 봤니? 네, 이게 영화를 이렇게 덜컥덜컥 요즘 뭐 가서 요즘 뭐 TV에서 다 영화 보니까 예. 그런 것도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부산 시민들과 이제 접촉면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예. 노력은 하는데 예. 이제
규모도 커지고 뭔가 영화인들 축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좀 뭐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들. 저는 이제 이게 영화인들하고 시민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영화인들은 뭐 칸이나 베니스 영화제가 네. 좀 모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영화제도 있죠. 완전히 딱 영화인들 전문가들 중심으로 되는. 근데 이제 좀 부산은 저는 다이빙벨 사태를 겪으면서 좀 이제 약간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사회 개입도 있었고 시민들이 좀 국제영화제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네네. 그렇다면 조금 더 오픈된 방식으로 시민들하고 접촉 지점을 좀 늘리는 뭐 그렇다고 해서 레드카펫을 하지 마라 아니면 영화 전문 예. 이런 걸 하지 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런 고유의 영화제만의 좀 볼거리나 특징은 남겨놓으면서도 좀 밖으로 나가고 더 오픈해서 시민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훨씬 더 많이 남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이제 영화의 도시다라고 하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국제영화제 하는 거 말고는 뭐 평소에 우리 시민들이 알만한 게 없잖아요. 잘 모르죠. 예. 뭐 드라마를 세트장으로 네네. 이용된다거나. 근데 네네. 그건 또 시민들하고 좀 틀리고 또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다른 지역은 그런 거 한번 하고 나면 관광객들이 엄청 늘거든요. 근데 부산은 사실은 원래 관광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좀 입소문은 좀 덜하죠. 그러니까 아직 혁신이 활동이 남아 있으니까 예. 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보강이 되면 좋겠다 하는 네네. 생각입니다. 예.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냥 뭐 늘 나왔던 얘기야. 그리고 뭐 한지 그렇게 들려듣지 마시고 기회가 됐으니까 예, 이제 예. 바꾸자라고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계기점이 마련됐으니까. 그런 예, 기회가 예. 만들어졌을 때 탁 깨놓고 좀 네. 아프더라도 깔끔하게 이번에 네, 맞습니다. 도려낼 거 도려내고 예. 좀 바꿀 거 바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이잖아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뭐 오늘부터 주말 내내 부산 곳곳에서 축제도 많이 펼쳐지는데 내 몸 아픔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건강 관리 잘 합시다. 자갈치 아줌매 18,259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